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C샵 세 번째 강의, 오늘은 메모리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C샵, C와 C++ 또는 자바 등과의 차이점, C샵이 어떤 언어이고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프로젝트 C샵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텍스트 에디터로 텍스트 편집기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메모리와 데이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란 무엇인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란 것은 어떠한 의미, 어떠한 것들을 데이터라고 하는지,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법,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메모리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와 변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정수형, 실수형, 불리언, 스트링, 캐릭터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방법과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늘 변수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 중에 정수형과 실수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전자오락실에 있는 게임이죠. 자, 이 게임을 보면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비행기에서 미사일이 나가서 적군을 하나씩 물리치는 오락 게임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적군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물리칠 때마다 어디 나의 점수, 마이 스코어라는 나의 점수는 1점, 2점 또는 10점, 20점씩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 스코어라는 것도 있어요. 하이 스코어는 뭐예요?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게임을 하는 여러 유저들 중에 가장 최고점은 몇이다? 지금 2만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2만 점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적군을 많이 물리쳤어요. 그래서 2만 점이 넘으면 나의 점수가 하이 스코어로 등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이런 나의 점수 또는 하이 스코어 같은 이런 점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겠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기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중에 중반부 C샵 중간 부분 중간 과정 이후에 배우게 될 복합 데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합 데이터는 뭐냐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는 적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적군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적군의 한 마리의 데이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데이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복합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복합 데이터란 말이 좀 낯설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복합 데이터와 기본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처음 입문하셔서 복합 데이터가 좀 감이 안 오신 분들은 C샵 중간 부분 이후에 다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란 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숫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데이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 공간에 보통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 이런 쇼핑몰 단지에 가면 이런 주차 공간이 있는데, 주차 공간을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어떤 표지판 같은 데 써 있어요. 이곳에 전체 주차 공간은 100대가 있는데, 현재 주차 가능 공간은 20대이다. 그러면 나는 20대의 주차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겠고, 주차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이 지금 0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럴 때 이런 전체 주차 공간이
100대이고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80대이고 주차 가능 공간은 20대이다. 또는 장애인석 뭐 그 여성 전용 뭐 칸은 몇 대이다. 그런 숫자 나올 때 이런 수치들도 다 뭐라고 볼 수가 있겠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숫자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것만 데이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듣는 음원 있죠. 노래. 음원 하나의 파일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화 한 편, 그것도 데이터. 굉장히 크고 무거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원, 사진, 동영상, 숫자, 뭐 문자, 문자열 모두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거대한 프로그램이건 아주 자그마한 프로그램이건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여기 있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쪽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그런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자, 데이터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메모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PC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있죠. 그 메모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데이터들은 다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나의 점수, 마이스코어라든가 하이스코어라든가 전체 주차 공간 아니면 주차 가능 공간 이런 수치들 있죠. 이런 수치들이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어떻게 메모리 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특별한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네요. 메모리는 쉽게 생각해서 작은 방들이 모여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처럼 조그마한 방들이 쭉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나란히 음,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이제 메모리의 구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 메모리에 적절한 공간을 하나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이스코어가 2만이다. 그러면 하이스코어 2만 점이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점수가 빵빵이 0점이에요. 그러면 이 0점도 엄연한 숫자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어느 공간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차 가능 그 수도 파킹 에이블 20대 뭐 이미 주차되어 있는 공간 80대, 전체 주차 공간 100대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메모리에 차곡차곡 저장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데이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어디?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고 난 후에 내가 그것을 가공을 하던가 어떤 변형 작업을 이용해서 다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메모리 주소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위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이런 2만이라는 숫자, 나의 점 0점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80이라는 숫자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이렇게 데이터를 뿅 필요해서 이렇게 담아놨어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100이라는 숫자를 또 입력을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놨어요. 20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또 데이터에 이렇게 저장을 내가 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이러한 저장이 되어 있는 숫자를 나는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파킹 에이블이 지금 20이지만 차 한 대가 주차됐어요. 그러면 20이 어떻게 19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 한 대 주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18이 되고 또 한 대 주차되면 17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저장된 변수는 한 번 저장된 데이터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어, 그 수정
플러스 한다든가 마이너스 하든가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이스코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2만 점이지만 나의 점수가 0점에서 시작해서 2만 점이 이상 돌파했어요. 그러면 하이스코어도 따라서 똑같이 증가돼야 될 겁니다. 죠. 자,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사용자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을 우리가 개발자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우편물이 이렇게 왔어요. 이게 아파트라고 보면 어떤 우편물이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101호고 여기가 201호고 여기가 301호라고 했을 때 이 우편물이 201호 우편물인지 101호 우편물인지 301호 우편물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에 각 집마다 뭐가 존재해요? 주소란 게 존재합니다. 그죠? 택배가 왔어요. 택배를 이렇게 배송해 줄 때도 주소가 필요하지만 다시 리펀드 반품해요. 반품할 때도 택배 기사님이 와서 그 주소를 보고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회수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주소가 이용됩니다. 자, 메모리도 똑같아요. 메모리도 어떠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바로 중요한 것이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는 유니크하게 이렇게 각각의 공간마다 방마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존재를 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된다. 개발자가 이 메모리 주소가 어떠한 특정한 의미가 있게 이렇게 명시되지 않고 숫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0x 1 2 3 4 5 8 6 7 나도 모르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숫자를 다 머릿속에 외우고 코딩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 말고 좀 더 편안한 이름으로 하나 닉네임,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이라는 데이터는 0x1234라는 메모리 주소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하지만 나는 0x123 이거 몰라. 알기 싫어. 그냥 이 방의 주소,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는 나는 하이스코어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2만이라는 거의 메모리 주소는 1234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좀 가독성이 좋은 하이 SC로 나는 부르겠다. 그죠? 자, 그리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메모리 주소가 마찬가지로 5867인데 5867 100 이거 서로 뭔가 조금 연관도 없어 보이고 좀 가독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고보다는 플레이어 여기 뭐죠? 올파케니까 요거죠. 올PK로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나는 이제 올PK로 부르겠다. 그 다음에 요것도 5682 요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5682보다 플레이어 1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주소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나는 이제 요런 이름 우리가 자주 쓰는 이름 요런 이름으로 내가 별명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겠다. 이걸 우린 뭐라 그런다?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주소의 닉네임, 변수명 또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변수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왜 그런지 알겠죠? 아시겠죠? 어려우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보고 하겠어요. 요것만 보면 어느 정도 2만이라는 숫자는 하이스코어 그죠? 최고 점수구나. 플레이어 1의 점수는 0점이구나. 100이라는 것은 모든 주차 공간의 숫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명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씁니다. 즉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이 변수를 부르는 이름을 변수명 또는 식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의 의미를 살피면 변수죠. 그래 변하는 수예요. 내가 100을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언제든지 이거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더했어요. 그럼 120대면 120, 120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의 스코어, 나의 점수도 0점이지만 10점, 20점, 30점 언제든지 값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고요. 변수에 반대되는 의미가 있겠죠. 변하지 않는, 변하면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자, 뒤에서 다시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변수에 상반되는 개념, 상수란 게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자,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뭘 붙인다고 그러냐면 변수명, 식별자라는 걸 이용해서 변수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떠한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렇게 숫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자열 또는 실수 또는 true and false라고 해서 불리언값 참 거짓입니다. 이런 데이터 또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는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크게 인티저 정수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다음에 실수형이라고 해서 플로트와 더블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불리언이라고 해서 참 거짓이에요. true and false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문자열, 문자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문자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문자, 하나의 문자만 다루는 캐릭터형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될 때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 이제 메모리에 실제로 변수를 만드는 방법,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 데이터나 마구마구 넣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을 때 메모리에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 공간에 사용할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타입은 정수형을 사용할 거예요. 나는 이 공간을 사용할 건데 이 공간에는 문자열을 사용할 거예요. 나는 이 공간을 사용할 건데 이 공간은 플로트형, 실수형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란 것도 알아봤고요.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다음 데이터와 메모리는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변수가 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란 걸 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드를 통해서 변수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그 변수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즉, 메모리 공간에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공간을 부르는 변수명을 내가 만들고요. 그 만든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실제로 넣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는 방법은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라고 그러는데요. 먼저 int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할 건데 내가 메모리에서 이 공간을 사용할 건데 이 공간에는 정수형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먼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 공간에다가 100이 아니고요. 3.14 같은 소수, 실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실수에 맞는 데이터 타입,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플로트란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명 앞에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이 나옵니다. 변수명은 내 마음이에요. 개발자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름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다 보면 변수명이 10개, 100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수명끼리 혼돈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변수명에 담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부를 건지 이것처럼 마이스코어, 나의 점수죠.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지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 타입을 먼저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해주고 세미콜론
이렇게 마침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이란 건 뭐냐면 일단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메모리에 인트형을 난 담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방 하나를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변수 선언이고요. 데이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간만 방만 하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스코어는 10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는은 수학에서 이렇게 니꼴을 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니꼴을 하면 이거는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할당해 준다.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즉 마이스코어 어디예요? 여기죠. 요 마이스코어에 뭐가 100이 뿅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변수의 선언과 변수의 초기화 이걸 합쳐서 우리는 변수를 정의한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오픈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변수니까 뭐 variable ex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곳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디렉토리를 만들겠고요. 이 곳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먼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됐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즈 C샵 파일이 프로그램이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꿀게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름 바꾸기 해서 이 이름을 variable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ariable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좀 지우겠고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좀 달아줄까요? 변수 선언 및 초기화. 자, 먼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내가 어떠한 변수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넣을 건지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정수형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수형은 영어로 인티저죠. 그래서 인티저의 약자 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어떻게 변수명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마이스코어였나요? 마이스코어 이렇게 변수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순간 어떻게 메모리 공간에 인트형이 들어가는 자리 공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겠다? 마이스코어라고 부르겠다 라고까지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스코어에다가 어떻게 나는 값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 라는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는 10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0 입력을 해주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는 제가 그랬죠.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변경할 때 변경하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콘솔을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콘솔 점 라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마이스코어가 실제로 메모리에 잘 저장이 됐고 잘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빌드 한번 해주겠고요. 자, 여기로 가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젝트 폴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가서 바이너리 파일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change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고요. 자, 디렉토리 보면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DLL, EXE 이런 파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실행할 거는 exe 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exe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코어 100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그 컴퓨터 스코어라고 해서 한번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선언이 된 거죠. 여기서 바로 초기화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컴스코어를 아이고 컴스코어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해보면 컴스코어도 1000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겠죠. 뭐 굳이 이런 거를 두 줄로 해서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변수는 한 가지 더 해보면 변수는 언제든지 내가 값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코어를 나는 한번 값을 변경하고 싶어요. 내가 많이 적군을 물리쳐서 나의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10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메모리에 마이스코어라는 공간에 데이터가 100에서 어떻게 110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처음에 100이었던 게 110으로 정상적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는 이런 방법 한 줄로 하셔도 되고 두 줄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메모리와 데이터의 구조, 그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변수라고 그러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정수형과 다음에 실수형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나머지 문자열, 불리언 타입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는 가장 우리가 그래도 많이 쓰는 거, 컴퓨터를 한다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가장 많이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걸 간단하게 묶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바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 S바이트라는 거, 쇼트라는 거, 그 다음에 언사인 쇼트라는 거, 인트, 유인트, 롱, 유롱, 뭐 이렇게 언사인, 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각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다양한 거는요. 메모리, 각 데이터의 타입마다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가 달라요. 자, 1바이트인데 이런 게 개념이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개념이 좀 없을 텐데 간단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최대 단위는 비트입니다. 비트. 이렇게 하나의 비트가 있어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여요. 이렇게 8개 모이면 4개, 4개죠. 다섯, 여섯, 일곱, 8개 모여요. 그러면 이게 8비트입니다. 8비트가 바로 1바이트예요. 그러면 2바이트는 뭐겠어요? 이게 곱하기 2, 2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트란 거는 1바이트만 차지한대요. 1바이트, 8개의 비트, 8비트만 가지고 값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이진수, 바이너리, 데이터 0과 1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으로 이용해서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10진수로 표현을 하면 0서부터 255까지 숫자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 크기를 1바이트밖에 할당받지 못해요. 코딱지만한 공간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범위 자체도 0서부터 255까지밖에 다룰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바이트라고 해서 이것도 1바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범위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음수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양수 플러스 127까지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쇼트는 2바이트네요. 2바이트면 요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많은 데이터 범위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768에서부터 32,767까지 다룰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인트라는 게 있어요. 인트는 4바이트래요. 그죠? 굉장히 좀 넉넉하죠. 그래서 얘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20,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서부터 21억 4천
21억 4,748만 3,647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다 다룰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메모리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정도의 숫자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러면 모르게 데이터 타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인가요? 여러 개인데, 그러면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이, 그죠? 이런 거는 써봤자 200, 그러니까 300 정도는 아예 사용을 못 할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 버리니까, 데이터 범위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못 쓸 겁니다. 이걸 이제 오버플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는 율, unsigned long이라든가 long 요 둘 중에 하나는 쓸래요. 양수를 쓸 때는 unsigned long 이거 쓰고 8바이트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죠. long을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커버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컴퓨터 상에 있는 기계 안에 있는 메모리라는 거는 메모리 자원이란 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마구마구 메모리를 너무 과소비해서는 메모리가 나중에 꽉 풀로 꽉 차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 멎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쓸 데이터를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가 그 사용되는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근데 이 8개 중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제가 뽑는 거 뭐니 뭐니 해도 인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롱은 간혹가다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트 있죠. 요 바이트도 소형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그렇지만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스펙이 별로 안 좋고 메모리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럴 때는 바이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인트, 롱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선언하고 초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에서 바이트 한번 볼게요. 바이트도 이렇게 데이터 타입 바이트라고 해주고요. 바이트 변수명 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J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한 100 정도 입력할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바이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이용해서 그냥 같이 출력할까요? 예. 예, 됐습니다. 자, 빌드하고 명령 프롬프트장에서 또 실행을 해보면 예, 됐습니다. 10하고 100이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또 불러와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트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요. 범위만 잘 지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트 한번 해볼까요? 인트는 아까 했었죠. 자, 인트 인티저의 약자 인트 써주고요. I 인트 num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인트 여기다 10을 입력해 보겠고요. 자, 인트 j 인트 num 20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그러면 자, 됐습니다. 그럼 빌드하고 또 실행해 보면 예, 이렇게 인티저도 정상적으로 다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한번 숫자를 또 변경해 보는 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아까 해봤는데 간단하게 또 해보면 변경할 때는 선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만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선언할 때만 데이터 타입을 붙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재사용해서 다시 호출해서 쓸 때는 데이터 타입 붙여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int num이라는 메모리에는 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을 넣겠다. 그리고 J에는 마이너스 20을 넣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0과 20으로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표로 다시 와서요.
자, 이번엔 실수형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형은 플로트하고 더블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플로트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더블은 8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4바이트만 해도 굉장히 큰 공간인데 4바이트가 어느 정도냐면 뭐 간단하게 윈도우에 있는 이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계산기가 있는데 이런 이제 표준 계산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여기 클릭하면 프로그래머 계산기도 따로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머 계산기 와가지고 음, 이렇게 볼게요. 숫자가 아니라 키패드가 아니라 저 비트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1비트입니다. 그래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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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비트 비트 8비트 그러면 이게 1바이트고요. 8바이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숫자까지 다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걸 다 1로 바꿔보면 지금 몇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엄청 큰 숫자 나오죠. 여기 있는 거 한번 바꿔볼까요? 어마어마한 큰 숫자죠. 그죠? 그래서 표현도 잘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8바이트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입니다. 4바이트만 해도 이 반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4바이트 숫자만 입력을 해도 뭐예요? 이거 다 0 꺼보고 이렇게 해도 21만 4,483 1648 아까 그 인트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최대 그거죠. 이렇게 많은 숫자까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플러트형은 요 정도 값 범위 내에서 다 쓸 수가 있겠고 더블형은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숫자를 다 쓸 수가 있는 소수점,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소수점의 그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플러트와 더블 둘 중에 하나 써도 되는데요. 보통 플로트를 많이 쓰곤 했는데 요즘은 하드웨어 스펙이 너무 좋아져갖고 더블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것도 실수형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한번 코딩을 조금 해보면 실수형이니까 뭘로 해볼까요? 플로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플로트에서 i 플로트 num이라고 해서 3.14 해주고요. 플로트하고 더블은 값이 서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타입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뒤에다가 f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j 플로트 num이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3.14 이것도 f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 플로트 데이터라구나 플로트 데이터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빌드하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해보면 예, 3.14 마이너스 3.14 정상적으로 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더블형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더블형은 더블이라고 이렇게 명치를 해주면 되겠고요. i 더블 num 해서 좀 숫자가 크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겠고 더블형은 뒤에다가 d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플로트 f를 붙이면 되겠고요. 더블은 붙이지 않으면 아 더블형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j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14 159 예,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예, 자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메모리와 데이터 변수란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루어야 할 데이터, 메모리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 데이터가 무엇이고 메모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 변수를 우리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바나 C++이나 C 계열, C샵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죠? 요즘에 인기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그런 언어는 다이나믹 그 랭귀지라고 그래갖고 알아서 메모리에서 알아서 메모리 공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데이터 타입을 맞추지 않아도 알아서 하기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C샵은 데이터 타입을 엄격하게 맞춰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